여러분 혹시 현재 미국의 지도가 어떻게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 궁금해하신 적 있나요? 오늘은 북미 대륙의 지도를 그야말로 완전히 통째로 바꿔버린 19세기의 가장 결정적인 충돌, 바로 멕시코-미국 전쟁에 대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거대한 영토가 주인을 바꾸는 과정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피와 대가의 역사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흐름입니다. 전쟁의 불씨가 어떻게 땡겨졌는지부터 시작해서 극명하게 달랐던 두 군대의 모습, 멕시코시티를 향한 험난한 진군, 그리고 이 모든 정복이 남긴 묵직한 대가까지 쫙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전쟁의 불씨로 넘어가 볼까요? 이 거대한 두 국가가 도대체 왜 부딪히게 되었을까요?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죠. 1821년 멕시코가 스페인에서 독립한 이후부터 1836년 그 유명한 알라모 전투와 텍사스의 독립, 그리고 1845년에 미국이 텍사스를 덥석 합병해버리기까지 끊임없이 팽창하려는 미국과 극도로 불안정해진 국경선 사이의 마찰은 계속 쌓여만 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1840년 분쟁 지역인 리오그란데강 근처에서 이른바 손턴 사건이 터지면서 억눌려 있던 긴장감이 전면전으로 쾅 하고 폭발하게 된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요, 당시 미국 내부가 이 전쟁을 두고 반으로 쫙 갈라져 있었다는 겁니다. 제임스 K. 폴커 대통령이 이끌던 민주당은 이른바 명백한 운명을 외치며 영토 확장을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반면 휘그당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시 젊은 정치인이었던 에이브러햄 링컨이나 조슈아 기딩스 같은 사람들은 이건 부당한 침략이다 라며 맹렬히 반발했죠. 특히 새로 빼앗은 영토에 노예제가 확대될까 봐 엄청나게 우려했습니다. 자, 여기서 폴크 대통령이 아주 기가 막힌, 어떻게 보면 무서운 정치적 승부수를 던집니다. 멕시코가 우리의 국경을 넘어서 미국 땅에 미국인의 피를 흘리게 했다, 이렇게 선포해버린 거예요. 사실 아주 작은 국지적인 충돌이었는데 이걸 명분 삼아서 반대하는 의회를 단숨에 묵살해버린 겁니다. 그야말로 거대한 군대를 동원하고 공식적인 전쟁을 선포하기 위한 완벽한 구실을 만들어낸 셈이죠. 이렇게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파트, 두 군대의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으로 막이 오르고 전장에서 마주한 두 군대는 정말이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멕시코군은 무려 4만 명이라는 엄청난 병력을 자랑했어요. 숫자로만 보면 압도적이죠? 하지만 속사정은 달랐습니다. 잦은 내전 때문에 유능한 장교들은 죄다 정치적으로 숙청당했고 손에 든 무기라곤 나폴레옹 시대에나 쓰던 낡아빠진 영국제 머스켓뿐이었습니다. 반대로 미군은 7,500명 정도로 규모는 작았지만 탄탄한 산업 기반 덕분에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어요. 특히 기동성이 엄청난 비행 포병대는 멕시코군에게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미군 병력 구성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사실 당시 미군 정규군은 대우가 너무 열악해서 일반 미국 시민들은 입대를 다들 꺼려했어요. 그럼 누가 총을 들었을까요? 놀랍게도 정규군의 절반 가까운 47%가 아일랜드나 독일에서 막 건너온 이민자들이었습니다. 뭐 거창한 애국심 때문이라기보다는 당장 오늘 밤 잠잘 곳과 먹을 식량이 필요해서 목숨을 걸었던 거죠. 멕시코군 쪽에도 잊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극심한 보급난 속에서 군대를 글쎄요, 멱살지고 끌고 갔다고 할 수 있는 솔다데라스라 불린 여성들입니다. 이들은 군인들의 아내, 어머니, 딸들이었는데요. 정말 험난한 전장을 함께 걸으며 식량을 구하고 부상자를 치료했습니다. 이분들이 없었다면 멕시코군은 애초에 제대로 굴러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제 전투가 본격화됩니다. 세 번째 파트, 멕시코시티로의 진군입니다. 미군의 진격은 아주 상반된 매력을, 상반된 스타일을 가진 두 명의 장군이 이끌었습니다. 북쪽에서 치고 내려온 제커리 테일러 장군은 거칠고 준비된 자라는 별명처럼 옷차림도 수수하고 병사들과 아주 격이 없이 지냈어요. 반대로 나중에 동부해안 상륙을 지휘한 윈필드 스콧 장군은 어땠냐고요? 소란스럽고 깃털 장식을 한 자라는 재밌는 별명에서 딱 감이 오시죠? 군기와 격식을 엄청나게 따지는 아주 꼼꼼한 원칙주의자였습니다. 이들이 이끈 전투는 그야말로 끔찍할 만큼 다양하게 펼쳐졌습니다. 팔로알토의 넓은 평야에서는 미군의 포병대가 불을 뿜었고, 레사카데 라팔마의 그 숨막히는 가시덤불 속에서는 피튀기는 백병전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몬테레이에서는 건물을 하나하나 점령해야 하는 잔혹한 시가전이 이어졌죠. 게다가 이 과정에서 군기가 무너진 일부 미군 의용병들이 멕시코 민간인들에게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는 전쟁의 가장 어두운 단면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혼란 속에서 윈필드 스콧 장군의 멕시코시티 진격 작전은 군사 전략의 정석, 마스터 클래스라고 부를 만합니다. 베라크루스의 대규모 상륙 작전을 성공시킨 뒤 험난한 국도를 따라 뱀처럼 내륙으로 파고들었거든요. 세로고르도에서는 가파른 절벽으로 대포를 끌어올려 적의 허를 찔러버렸고 결국 이런 치밀한 기동작전 끝에 멕시코의 심장부인 멕시코시티 성문을 열어젖히게 됩니다. 하지만 멕시코도 호락호락하게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멕시코시티 함락 직전에 있었던 차풀테펙성 전투는 정말 가슴 아픈 전설로 남아있는데요. 당시 사관학교였던 이곳을 지키던 6명의 10대 소년 생도들은 쏟아지는 미군의 포화 속에서도 항복 대신 끝까지 싸우다 장렬히 목숨을 잃었습니다. 멕시코 사람들은 이들을 니뉴스 에로에스, 즉 소년 영웅들이라 부르며 지금까지도 그 희생을 가슴 깊이 기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파트, 정복의 대가입니다. 멕시코시티가 무너지고 결국 전쟁은 막을 내립니다. 1848년에 체결된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 이걸로 지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수치를 한번 볼까요? 자그마치 13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멕시코 입장에선 나라 전체 영토의 절반 이상이 하룻밤 사이에 통째로 미국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네바다 등등 지금 우리가 아는 미국의 서부 지역 대부분이 바로 이때 편입된 겁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죠. 그럼 미국은 이 거대한 땅을 얻는 대가로 멕시코에 얼마를 줬을까요? 1,500만 달러입니다. 거기에 멕시코가 지고 있던 기존 빚을 좀 탕감해주는 조건이었죠. 남의 나라 영토 절반을 가져가는 것 치고는 글쎄요, 너무 헐값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치른 진짜 대가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승리의 이면에는 끔찍한 숫자가 숨어 있어요. 참전 미군의 사망률이 무려 13%나 달했는데 이건 미국 역사상 단일 전쟁 중 최고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약 14,000명의 사망자 중에서 실제로 전투 중에 멕시코군의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은 고작 1,500명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요? 전부 이질이나 콜레라 같은 전염병 때문에 그 먼 타국 땅에서 허망하게 목숨을 잃은 겁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당시 젊은 장교로 참전했던 율리시스 S. 그랜트, 훗날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인물이죠. 그는 나중에 회고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강대국이 약소국을 상대로 벌인 가장 부당한 전쟁이었다. 완벽한 군사적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내부에서도 이 침략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씻을 수 없는 찝찝함과 의구심이 깊게 남아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전쟁은 북미 대륙 전체에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미국은 지금의 그 거대한 국경선을 완성했고 곧바로 캘리포니아에서 골드러시가 터지면서 서부 개척 시대로 화려하게 달려나갔죠. 반면 멕시코는 영토 상실의 엄청난 트라우마와 함께 깊디 깊은 정치, 경제적 수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에게도 마냥 해피엔딩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전쟁은 미국을 끔찍한 위기로 몰고 갈 독사과였어요. 새로 얻은 그 넓은 땅에 노예제를 허용할 거냐 말 거냐를 두고 미국 사회가 말 그대로 반으로 쪼개지기 시작했거든요.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미국이 이른바 명백한 운명을 외치며 쟁취해낸 그 광활하고도 달콤한 전리품들. 하지만 그것이 결국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불과 13년 뒤에 미국 자신을 피비린내나는 남북전쟁으로 찢어발긴 진짜 불씨가 아니었을까요? 역사가 남긴 이 섬뜩하고도 거대한 아이러니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